고점에서 팔까? 노무라 아직 30% 남았다. 충격 전망.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지금 팔아야 하나, 더 가져가야 하나.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S&P 500 ETF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3년 연속 올랐거든요. 2023년, 2024년 각각 24%씩, 올해도 벌써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뉴욕 증시가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오른 적은 단 4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년째 이 기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조정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바로 그 시점에 월가에서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노무라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아직 30% 남았다. 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노무라뿐만이 아닙니다. 오펜하이머는 내년 S&P 500 목표가를 8,100으로 제시했고, 도이체방크도 8,000, 골드만삭스는 7,600, JP모건은 7,500을 내놨습니다. 지금 S&P 500이 약 6,900 근처인데 8,000이면 지금보다 16%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월가가 왜 아직도 강세장을 외치는지, 그 근거가 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미국 주식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폭락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왔다는 겁니다. 1931년 대공황 때 마이너스 43% 폭락했지만 회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6% 떨어졌지만 결국 다시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나요? 33일 만에 34% 폭락했는데 놀랍게도 1년도 안 돼서 전고점을 회복했어요. 대체로 큰 위기가 오면 4년에서 6년 내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미국은 위기가 오면 즉각 정책을 바꿉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돈을 풀고, 그러면 신뢰가 회복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9월에 4%에서 4.25%로 내렸고, 시장에서는 2026년까지 3번, 4번 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예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기업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더 하게 되고요. 이런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월가가 아직 30% 더 오른다고 보는 걸까요? 핵심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AI 혁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얘기 안 나오는 곳이 있나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만 180%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2031년까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변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곧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둘째, 기업 실적이 좋습니다. 월가에서는 2026년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14%에서 1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305달러에서 310달러 정도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셋째,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4.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대 초반으로 안정적이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3% 아래로 내려왔어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했던 비관론자들의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연준 관계자들도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매년 연말에 다음해 전망을 내놓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전망이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초에 월가가 내놓은 S&P 500 목표가 평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4,861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000을 넘겼어요. 23% 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가장 높게 전망했던 곳보다도 11%나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전망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다만 방향성은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전망한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승장의 성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상승장은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올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상승장은 다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이익 장세라고 부릅니다. S&P 500 기업 중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르는 게 시장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립식 투자를 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올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수익률이 미국을 이겼어요. MSCI 코리아 ETF 수익률이 92%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 환율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해외 투자 수익이 깎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만, 한국 주식만 갖고 있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연령대 분들은 한쪽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문제예요. 해외 주식은 양도 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다릅니다. 배당 소득세 15.4%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미국에서 직접 SPY를 사느냐, 국내에서 KODX 미국 S&P 500을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건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해요.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절세가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100만원 벌어서 22만원 세금 내는 것보다 80만원 벌어서 세금 적게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S&P 500의 PER이 22배에서 23배 정도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18배에서 19배인데 지금은 그보다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기업 실적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8천까지 가려면 PER이 25배,
26배까지 올라야 하는데 이건 장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꿈을 사고 있다. AI 투자 효과가 아직 기업 실적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금리 위험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만약 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으면 위험자산의 악재라고 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 매력도가 떨어지니까요. 셋째, AI 버블 우려입니다. 도이체방크 설문조사에서 2026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요인 1위가 AI였습니다. 무려 57%가 AI를 꼽았어요. AI에 쏟아지는 엄청난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거품일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I가 훌륭한 기술일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없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중동 정세,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들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현실화되면 시장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쏠림 현상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 7개의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7개의 기업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11월 이후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이런 환매가 계속되면 올해 최고 기록이 6,900일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빅테크에만 쏠렸던 돈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금융주, 헬스케어, 산업재 같은 섹터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11월 이후로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전문가들은 시장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상승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그립식 투자를 하세요. 영어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JP모건 자산운용에 따르면 S&P 500에 10년간 꾸준히 투자한 경우 손실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 나눠서 투자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그립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그립식 투자의 핵심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자동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에 주가가 1만 원이면 100주를 삽니다. 2월에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지면 125주를 사게 돼요. 3월에 주가가 1만 2,000원으로 오르면 83주를 삽니다. 이렇게 3개월간 3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308주를 갖게 되고 평균 매입 단가는 약 9,740원이 됩니다. 만약 처음에 3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면 300주밖에 못 샀을 거예요. 이게 저그립식 투자의 힘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이 마음 편한 거예요. 떨어져도 싸게 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투자 방법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들 아시죠? 미국 주식만 100% 갖고 있으면 미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채권을 섞으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 우량 회사채 ETF는 연 4%, 5%대 이자를 주면서 주식시장 하락장을 방어하는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옥석을 가리세요. 2026년은 무조건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 기업만 오르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가에서는 이걸 퀄리티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AI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AI를 단순히 공급하는 기업보다 AI로 실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칼라는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기업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우시면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이 500개 기업을 일일이 분석하긴 어려우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6년에도 미국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목표가가 7,100에서 8,100까지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AI 혁명, 기업 실적 성장, 금리 인하가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금리 위험, AI 버블 우려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옥석 가리기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하듯이 급하게 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원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위한 정보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